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운 플러스 센터에서 다운 1팀을 운영하고 있는 국현아 부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태아보험 담보에 대해서 좀 배워보실 건데요. 혹시 태아보험 판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친한 지인분이 아이를 가져서 판매가 되신 건가요? 고객도 있고요. 경력이 얼마나 되세요? 보험 경력 5년. 오, 베테랑이시네요. 태아보험 근데 5년 전보다 보면 지금이 제일 태아보험 판매가 잘 안 되긴 하죠. 예. 제가 2013년도 14년도부터 이제 보험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보통 그때는 제가 이제 매니저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뭐 DB, KB, 메리츠에서 사무실에 매니저님들 오시잖아요. 제가 그 업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설계든 다 제 손을 거쳐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항상 한 10분의 1 정도는 10%, 이제 100%에서 10% 정도는 항상 비중 차지하는 게 태아보험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건 중에서 한 건도 보기가 힘들고 100건 중에서도 한두 건, 뭐 두세 건 보기가 힘든. 그래서 요즘에 매니저님들은 태아보험 설계를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출산율이 많이 저조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또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태아보험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좀 해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년 됐다고 하셨잖아요, 경력. 5년 전에 임신하면 축하금 주는 상품이 있었어요, 보험에? 있었어요? 현대해상에? 얼마 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최근 말고 5년 전. 예전에. 아니, 태아보험 가입했다고 주는 뭐 유모차 선물 이런 거 말고. 아니, 태아보험 가입했으면 설계사가 선물 주겠죠. 본인 나름대로 뭐든 해주겠지. 근데 그거 말고 상품 자체적으로 상품 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축하금이 들어져 있고. 있어요? 20, 30점도 받았다고 아니면 어떻게 했다고? 담보에 있었어요, 그게? 그쵸? 예? 그거 말고, 자, 보험 상품 안에, 가입 제한서 안에 그 담보가 있었냐고요? 있어요? 있었어요? 어떤 담보가 있었어? 임신하면 돈 주는 담보가 있었어요? 출산지원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출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달라질걸요? 제왕절개를 했다. 자연분만을 했다. 자연분만 하면 줄까 안 줄까? 그 담보는. 아마 제왕절개 출산을 했을 때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담보를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하나손보 상품에서요.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상품으로 녹여서 그 담보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지게 만들어 놓은 이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모든 순간 시그니처라는 상품인데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부터 출산 과정 그리고 임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자연 임신인지 아니면 난임 시술을 했는지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하고 회복하는 그 단계까지 이거를 모두 과정화시켜서 담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 출산율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임신을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임신을 하게 됐을 때 국가에서도 지금 요즘에는 출산 장려 혜택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너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품도 이런 상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손보에서 나온 상품이 여성만을 위한 임신 출산 진단 치료비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난임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는 한 8.7%, 전체 이제 출생아 중에 8.7%가 난임으로, 시험관으로, 인공수정으로 이렇게 탄생이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불과 한 5년을 지나고 보니까 자연 임신으로 출산이 된 아이들보다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이나 난임 시술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8.7%에서 15.1%까지. 예. 그래서 우리나라 쌍둥이 출산율은 세계 2위예요. 쌍둥이는 2명. 어디가 1위냐면 그리스. 자, 근데 요즘에는 2명뿐만이 아니라 셋쌍둥이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셋쌍둥이 나요? 시험관 하는 수정 과정에서 이러한 우리가 수정란을 넣게 되면 만 35세 이상의 여성분들에게는 수정란을 한 개만 넣어주지 않고 2개, 3개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35세 미만 여성분들은 수정란을 한 개만 넣어줘요. 그래서 쌍둥이도요, 만 3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더 많이 나와요. 예, 임신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난임에 대한 시술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셋쌍둥이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몇이다? 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임신, 출산을 통해서 2명의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1타, 2피. 자, 한 1, 2년 고생했어. 또 그 과정을 똑같이 고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출산 경험해보신 분들, 저 포함해서 지금 3분 정도는 보이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 2분은. 그쵸? 예. 출산 경험 없으시죠? 예. 우리 딱 셋만 알고 있네. 저희 셋 말고 남성분들 중에 자녀 출산하신 분 있으세요? 아, 1분? 2분? 2분 계시죠? 아시잖아요. 태어나서부터가 시작이죠. 예. 언제가 제일 편해요?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잖아요. 자,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추세라서, 저녁에 이제 신생아들은 2시간에 한 번씩 우유를 먹어야 돼. 근데 이거를 엄마의 모유수유를 통해서 편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편하게 모유수유를 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분유를 먹게 되면 그 젖병을 2시간마다 이제 분유를 타서 먹여야 되는데 젖병도 계속 씻어야 되고, 분유도 일어나가지고 2시간 자다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깨서 먹여야 되고. 근데 그냥 풀잠이라고 하죠. 통잠 자면 좋은데 아이들은 꼭 이렇게 또 분유 먹고 배앓이해서 또 눈을 떠가지고 또 응애 울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콕콕 찔러서 네가 일어나 서로 막 부부끼리 막 이러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해서 한 2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과정을 또 겪으려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와서 그냥 이렇게 경제활동 하는 게 더 좋겠지, 다시 또 2년이란 시간을, 한 3년이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도 이제 원래 목표는 2명이었는데 저도 시험관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배아를, 수정란을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만 35세 이상이 안 돼서. 근데 이 수정란을 1개밖에 안 넣어서 아쉽게도 이제 1명이 나왔는데, 만약에 3개, 5개를 넣었으면 저도 쌍둥이 임신될 확률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제가 그때는 그래도 우리 아이를 내가 2명까지는 도전을 해보자 라고 스스로 목표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낳아보고 키워보고 애 돌이 지나고 스물스물 이제 저도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요즘에는 어떤 추세냐면 그냥 병원 가서 하자,
이런 추세예요. 그리고 연령대가 제가 지금 40대 초반. 근데 30대 후반부터 뭐라고 하냐면 여성분들을 출산할 때 노산이라고 해요. 노산. 예, 노산. 늙은 엄마다는 거죠. 출산하기에는 여성분들이 나이가 먹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시험관 하는 과정들이 그래도 꽤 쉬워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나 의료 기술이나 이러한 뭐 발달된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력들이 굉장히 여러 번 해서 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에 좋아져서 한두 번 열심히 좀 몸 관리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게 되면 또 시험관으로 또 출산을 하게 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난임시술 환자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7명 중에 1명은 요즘에 난임시술로 출생이 된 자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손보에 있는 담보들을 모아놓은 이제 구성인데 임신을 했다고 축하한다는 마음으로 50만 원을 줘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 출산했어.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까지 출산했네. 300만 원. 셋째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500만 원. 총합산 출산을 하게 되면 900만 원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처럼 시험관으로 준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난임 진단금. 자, 제가 제일 처음으로 제 몸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꼈던 게 시험관 준비를 한 1년을 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모 병원에서. 근데 임신이 안 돼.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시술을 하자고 했냐면 나팔관 조영술을 하자고 했어요. 해보셨어요, 혹시? 저도요. 무너졌어요, 진짜. 모든 여자로서의 가진 모든 자존심과 이 마음과 상처가 무너질 듯이 그냥 괴로웠는데, 그렇게 무너질 듯이 아픈 그 조영술을 하고 나서, 만신창이에요. 마음은 너덜너덜 만신창인데, 거기서 또 진단을 받은 게 뭐냐면, 불임입니다. 왜? 나팔관 조영술을 받잖아요. 나팔관이 뚫려 있는지 안 뚫려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나팔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난소가 나와서 난자가 나와서 그 정자와 이제 자궁에서 만나서 착상이 되는 건데 이 난자가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나팔관 유착이 되면. 그럼 나팔관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는데 양쪽 다 막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쪽만 막히면 한쪽만 있으니까 인공수정으로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쪽이 다 유착이 돼서 막혀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자연 임신을. 그래서 불임 판정을 받았어요. 불임.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나팔관 조영술을 정말 어떻게 하면 굴욕적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주사기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의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생식기 쪽으로 하는 건데 아프니까 도망간단 말이에요. 막 위로. 막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그러면 다리를 잡고 간호사들이 내 손 다 잡고 다시 잡고 끌어다 놓고 또 넣고 끌어다 놓고 넣고. 어떤 기분이냐면 진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간당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진짜로 너무 무너졌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진단받는 그 딱 진단명이 불임이다라고 해버리니까 굉장히 무너졌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펑펑펑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했냐? 더 큰 병원으로 갔죠. 광주를 갔는데 이미 제 마음은 만신창이잖아요. 그래서 광주 갔는데 무슨 이 시험관 하러 온 환자들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냥 어디 판매점에서 뭐 파는데 어서 오세요. 이거 작성하시고요. 이렇게 대하는 말투들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제일 유명한 병원인데 에이패스 거기서 검사까지 다 했어요. 한 50만 원 썼어. 근데 그때는 실비에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2018년도, 18년도, 19년도 초반까지 했는데 안 줬어요. 뭐 이런 상품들도 없었고. 그런데 오로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대전으로 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대전 가서 똑같은 검사를 또 했어요. 하루에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죠. 검사 비용만. 근데
대전에서는 살짝 그래도 광주보다는 좀 부드럽게 대해주더라고요. 여성 의사분을 또 만났는데 생각보다 막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시험관을 할 때 그 임신을 준비하는 그 여성분들이 심기가 굉장히 예민하고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구 시험관 준비하고 있다 하면 잘해주세요. 그리고 호르몬 이거를 맞는단 말이에요. 주사를 배에 직접. 그러면 그 호르몬이 여성의 이러한 그 신체적인 리듬이나 자율신경계를 조정을 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도 오고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격해지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면 꼭 수고한다고 잘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을 겪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착상 확률 개선 검사 이런 것들 뭐냐면 착상이 잘 되도록 해주는 이제 검사예요. 만약에 자궁에 있는 자궁벽이라고 하거든요. 자궁벽이 균일하지 못하고 뭔가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자궁에 이 수정란이 잘 착상이 될 수 있도록 또 자궁벽을 또 어떻게 하는 뭐 이런 성형 시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제왕절개로 낳았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임신도 힘들게 했는데 시험관으로 힘들게 했는데 출산도 너무 힘들었고요. 네.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게 코로나 때였어요. 19년도 7월. 19년도 7월인데 코로나 때는 그게 돼요, 안 돼요? 면회가. 안 되죠. 수술을 했는데 바로 조리원으로 못 들어갔어요. 수술 회복실에 있어야 돼요. 왜?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 또 가야 되니까 수술 회복실에 제가 이제 긴급하게 왜 제왕절개를 했냐면 양수가 밤에 터졌는데 제가 막달 검사를 했을 때 이 태아가 전치태반이라고 했거든요. 전치태반은 왜 위험하냐면 태아가 이제 태아가 나올 때 태반도 같이 나오는데 이게 질 입구 쪽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위험해요. 아기가 나오면서 엄마가 출혈을 너무 많이 해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산모가. 그래서 전치태반은 위험해서 자연 분반을 절대 안 시킵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요. 근데 이미 새벽에 양수는 터졌지, 전치태반이지, 밤에 이제 제 주치의한테는 못하고 새벽 한 3, 4시 정도에 당직 그 의사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긴급으로. 받았는데 2019년 2019년 20년 7월이네요. 20년 7월. 근데 19년도는 제가 어떤 수술을 했냐면 19년 8월에 뇌혈관 수술을 했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꽈리 수술. 19년도 8월에 뇌혈관 수술을 했는데 20년도 7월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은 편해졌고 일 안 하니까 일하면 진짜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편해져가지고 착상이 잘 된 거예요. 그동안 한 4번을 했는데 4번 이상 계속 난포주사 맞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다 안 됐다가 마지막으로 냉동시켜 놓은 게 된 거예요. 수정란을 냉동시켜 놓은 게 딱 마음이 편해지니까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잘 된 케이스죠.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또 힘든 거야, 이게. 근데 수술을 했었잖아요, 제가. 혈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혈압이. 수술하고 보통 혈압이 몇이에요? 정상 혈압 범위. 정상 혈압 범위. 혈압 안 재봤지? 80에서 120 사이인데 제가 최저혈압이 110에 최고혈압이 190, 198 이렇게 나왔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뇌혈관 수술한 사람인데 1년밖에 안 됐잖아, 잼민지. 클립 결찰술. 위험하죠? 병원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전북대 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응급. 근데 이미 배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 일어나. 들거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한 바퀴 돌고 또 전북대 이제 전문의한테 가서 딱 봤는데 한 바퀴를 일단 바람을 싹 쐬고 돌고 왔어요. 이 들거에 이제
긴급하게 막 실려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혈압이 됐는데 150, 100 이렇게 떨어진 거야. 1시간만 더 있다 재봅시다 했더니 143에 98 이렇게 또 떨어진 거예요.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답답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계속 머리 쪽 혈압으로 무리가 왔는데 찬바람을 한번 응급실 앰뷸런스 불러서 그냥 난리를 한번 치고 찬바람 돌고 쐬고 오니까 혈압이 좀 가라앉아졌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돌았으면 계속 190 그러면 100, 200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경련이 일어나요. 경련이 일어나면 그때는 또 심각한 또 후유증을 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의사분의 판단으로 제가 응급실을 가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기 낳고 싶겠어, 안 낳고 싶겠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제왕절개를 했을 때 저희가 받을 실비나 뭐 이런 거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없었거든요. 옛날에 가입한 2000년도 초반에 가입한 종수술비에서나 제왕절개 수술비가 나오지 그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없습니다. 제왕절개 했을 때. 근데 이 상품에서는 제왕절개 해도 수술비를 줍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또 돈을 지원을 해줘요. 그 여성분들 출산하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면 시부모님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거든요. 산후조리 잘하라고, 마사지 잘 받으라고. 근데 그것도 시부모님이 안 주시고 이제 보험에서 준대요. 보험 상품에서. 그럼 이 상품을 누가 가입해주면 좋겠어?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그쵸? 출산을 앞둔 며느리나 딸을 위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인공수정, 체외수정. 제가 한 거는 체외수정. 난자랑 정자랑 밖에서 만나서 수정시키는 거. 인공수정은 여성의 자궁 안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 근데 저는 이걸 못했죠. 왜? 나팔관 2개가 유착돼서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난소 과다자극, 이거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난소를 뽑을 때, 난자를 뽑을 때 난소에서 뽑아요. 그럼 난소 안에 포도송이처럼 알갱이들이 자랍니다. 난자가 자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막 30개, 50개 자라고요. 없는 사람들 10개 미만으로 자라기도 해요.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한데 그거를 바늘로 찔러서 뽑아내요. 채취를 해요. 그래서 밖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시험관을 할 때 주사 놓고 호르몬 주사 놓고 주사 넣어가지고 자극시켜서 빼고 하면 얘기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과다 자극이 오겠죠. 그런 경우에도 또 돈을 준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받았겠어요? 이거를 다 했는데 200? 자, 첫 번째를 했다고 해보세요. 첫째 출산을 했다. 그러면 390만 원. 두 번째 출산을 했다. 그러면 540만 원. 아까 세 번째 했을 때 얼마 준다고 했죠? 500만 원. 그럼 여기서 또 500만 원이 늘어나겠죠. 여기가 셋째면 500이 되겠죠. 그쵸? 740만 원. 출산지원금이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가입하는 시점에 이미 셋째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첫째. 그쵸. 그렇죠. 그쵸. 소급 적용 안 되겠죠. 이미 태어난 애들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태아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태아보험부터 해줘도 되겠는데 그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좀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다 하면 이 보험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입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결혼을 준비할 때 뭐처럼 혼수처럼 같이 준비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 상품이요? 한화 손보밖에 없어요. 시그니처.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임으로 첫째 출산을 했을 때 이건 자연분만이었네요. 난임으로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얼마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1890만 원에 납입 면제까지. 둘째, 셋째도 시험관으로 낳더라도 납입 면제가 됐으니까 돈을 안 내겠죠. 네. 첫째를 이렇게 쌍둥이 만약에 출산했을 때는 이렇게
1890만 원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 쌍둥이를 낳았을 때. 자, 그래서 25세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30세는 6만 원대, 35세는 4만 3천 원대인데 왜 보험료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을까요? 가임기에서 꺾인 거예요. 가임기에서 꺾이고 35세 이상은 37세부터인가 가입이 안 돼요. 이 상품 되게 서럽죠. 40대들은 서러워. 이거 가입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아담보. 태아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산모와 태아를 위해서. 그래서 태아보험은 산모를 위해서, 태아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태아보험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임신하고 나서? 최하 기형아 검사 몇 주예요? 10주에서 13주 이내, 12주 평균으로 보거든요. 그럼 12주 이전에 태아보험을 가입을 일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형아 검사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22주까지 가입을 할 수 있지만 1차 기형아 검사가 12주이기 때문에 1차 기형아 검사에서 뭐라도 발견되지 않겠다라는 뭐 이런 100% 확신은 없으니까 뭐부터 가입하고 태아보험부터 가입을 하고 기형아 검사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기형아 검사, 2차 기형아 검사를 받고 나서 태아와 산모의 상태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앞으로 거절이 되거나 제한이 되는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태아보험은 몇 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12주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세 이상 고연령 산모 증가에 따른 저체중아 및 선천질환이 어떻게 되고 있다? 증가가 되고 있다. 35세 이상 산모들에게 난 자녀들은요, 아이가 정상 체중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나온다? 저체중으로 나온다. 저체중이라고 할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이 한 3.3kg에서 3.5kg라고 보거든요. 그럼 3kg가 되지 않는 아이들. 2.0에서 2.5 저체중아로 봅니다. 우리 아기가 한 달 빨리 나오고 긴급으로 양수 터져가지고 나왔는데 몇 킬로였냐면 원래 한 2.7kg 된다라고 했거든요. 초음파로는. 근데 막상 나와보니까 2.47. 다행히 신생아들은 빨리 분유 먹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도 몇 그램씩 찌니까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해서 인큐베이터는 안 들어갔어요. 살이 엄청 빨리 포동포동 올라가지고 다행히 건강하게 했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35세 고연령에 낳기 때문에 딱 만이 35세가 아닌 거지 나이는 35세가 맞았거든요. 근데 만 나이가 안 돼서 그랬던 거지 35세 고연령 산모였고 저체중아를 출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35세 이상 또 고위험 임산부 비중이 2배나 증가가 됐어요. 기저질환이 원래 없었어요. 고혈압 당뇨가 없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고혈압 당뇨가 생긴 경우도 있다. 머리 수술하고 나서는 건강하게 이제 술 안 먹고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쉬니까 혈압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혈압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 그때 고혈압 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세 이상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유산이나 조상대 확률이 2배나 뛴다.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9배 이상 증가한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 낳아야 돼요? 여성분들이 젊을 때 낳아야 된다. 자, 여기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태아보험 가입을 했을 때 자녀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이 상품에 있는 담보들이 몇 개나 되나 한번 보세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냐면 지금 얘가 현대해상이거든요. 현대해상에 태아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봤더니 가지고 있는 담보가 199개야.
여러분들 이 199개의 담보에서 태아보험만 설계하려고 하면 몇 개의 담보를 선택하셔야 되겠어요? 3, 40개. 네. 100개. 자, 그러면 산모 거 빼고 태아 담보만 고르라고 할 것 같으면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태아에 관련된 담보만. 출산 직전의 태아 담보 100개? 20개? 30개? 80개? 자, 200번부터 208번까지 몇 개예요? 8개밖에 안 돼요. 아까 여기 199개까지는 태아에 관련된 담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태아에 관련된 담보는 딱 이렇게 있다. 저체중아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생되게 되면 300. 그리고 31주 이내 낳게 되면 또 300. 저 같은 경우에는 32주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는 못 받겠죠. 하지만 저체중아는 얼추 우겼으면 받을 수 있었던 담보예요. 그리고 저체중아로 1당인데 여기는 저체중아로 입원하는 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저체중아 입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거는 또 중환자실 또 입원으로도 보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 일당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1종부터 3종까지의 장애가 있어요. 그럴 때 각각 나눠서 지급이 되고,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도 있고, 신생아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저체중아일 경우도 있겠지만 황달이 오거나 갑자기 신생아가 감기에 걸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격리 조치를 해서 인큐베이터에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정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특수 시기피로 질병 진단 담보, 이것도 들어져 있는데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그럼 저체중아를 한번 알아볼까요? 2000g 이하니까 2kg 이하가 됐을 때는 몇 프로 지급? 아까 처음에 300만 원이었죠? 예, 300만 원이니까 2kg 이하면 100% 지급이고, 만약에 2.5kg 이하다, 그럼 50% 지급이 되겠죠. 31주 이내 출산한 경우도 아까 가입된 금액을 최초 1회 안으로 지급을 해주고, 피보험자 이제 신생아가 미숙아는 2.5kg 이하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말하는데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3일째부터 사용 일당 그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게 저체중아 일당입니다. 선천장애는 1종부터 지금 3종까지가 있는데요. 1종에 관련된 거는 심장 중격의 선천성 기형, 그리고 여러 가지 심장 방식 및 연결의 선천 기형. 얘가 뭐냐면 심장 중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심실에 이제 방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로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태어나고 나서는 호흡기로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닫히지 않았던 구멍들이 닫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구멍이 잘 닫히지 않은 경우, 그대로 구멍이 나 있는 경우를 저렇게 심장중격이나 심실방실의 연결의 기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난원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손가락이 많은 경우, 발가락이 더 있는 경우, 그리고 2종에서는 구순혈 9개월. 자, 이 입술이, 윗입술이 코에 붙어 있는 경우, 그렇죠. 혀가 아래에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또 선천장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광이 이제 요도나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아이들, 남성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환 자체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한 경우들, 지켜보면은 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2종, 이러한 선천장애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종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거, 염색체 이상, 다운 증후군, 여러 가지 증후군들, 그리고 한쪽 팔이 없는 경우, 다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두상에 대한 것들도 뭐 두상이 위치나 뭐 한쪽으로 좀 변형이 됐다거나 기울었다거나 소두다거나 이런 경우도 선천장애로 볼 수가 있고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은 신생아가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해서 입원했을 때 1일째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심방의 중격 결손. 여기 보시면 한번 볼게요. 심방 중격 결손증이란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으로 우심방과 좌심방 사이를 막고 있는 심방 중격이 완전히 막히지 않아서 구멍이 남아있는 심장기형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의 약 몇 프로를 차지를 하냐면 8에서 10% 정도를 차지하는 흔한 기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가 몇 종이라고 했죠? 아까? 1종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심실중격도 비슷한 의미예요. 그리고 보시면 정류관, 고환이 음낭까지 내려오지 않은 경우도 거의 30%나 차지를 하고요. 손가락이 결손이 되거나 많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입술이 붙은 경우도 있지만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술 갈림증, 입 천장이 또 갈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발음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태아보험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기형아 검사를 하기 전에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손 의료비. 실비는 태아가 태어나고 나서 출생 후에도 가입할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일단 기형아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태어나서 실손 의료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미리 가입을 하는 게 좋다.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태아보험으로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했을 때는 29,000원이지만 태어나서 돌 지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면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실손 의료비가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는 엄마 담보예요. 모성 담보. 가입 연령은 19세부터 이제 47세까지인데 아까 우리 한화손보에 있는 시그니처는 몇 세까지 가입한다 했죠? 근데 여기는 태아보험은 그래도 47세까지 받아줍니다. 요즘 노산이 많은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모성자 담보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임신 중독증, 자궁 적트, 태반 조기 분리 이런 것들이 막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16번 한번 볼까요?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의료비입니다. 임신 출산에 관한 실비를 말하는 건데요. 자, 24주에 예를 들어서 조산증이 있어가지고 배가 자주 뭉쳐요. 그 자궁이 수축돼요. 그래서 입원을 했대요. 실비에서 보상이 될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아직 태어날 때가 안 됐잖아요. 몇 주까지 있어야 돼? 한 40주는 채워야 될 거, 40주 이전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도 32주 이상은 돼야 좀 안전하다 볼 텐데 24주밖에 안 됐어.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때 원래 자궁 수축이 되면서 아이를 내보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아이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자궁이 수축되면 이 아이가 어떻겠어요? 위험해지겠죠. 엄마 뱃속에 좋은 환경이 안 되니까 자라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안정을 취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실비에서 보상이 되냐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가입하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의료 실비에서는 안 되죠. 왜? 출산, 임신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는 뭐다? 면책 부분이다. 그래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실비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위의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 실비는 없나요? 그럼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산모가 임신 출산을 원래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안 되니까 그래서 뭘 가입해라? 임신 출산에 관한 실손 의료비를 하나 더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원래 실손 의료비에서는 임신 출산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가 돼서 안 되지만 구된군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임신
임신 출산에 관한 실손 의료비를 산모가 가입을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에서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 아까 뭐였다고 했죠? 전치태반. 그리고 양수가 빨리 터졌어요. 자, 그랬을 때 긴급하게 제왕절개 또 수술을 했겠죠. 저는 입덧도 굉장히 심해서 원래 김치를 되게 좋아하는데 김치도 젓갈이 들어간 김치를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김치 냉장고든 그냥 냉장고든 열 수가 없어요. 우액. 밥 짓는 밥 이런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면 신경질이 너무 나서 욕을 해버렸어요. 진짜 미쳤냐고 이러면서 냉장고 열지 말라고 했잖아. 이 정도로 괴로우니까. 진짜 괴로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잔치국수 국물. 진짜. 그리고 그냥 그 소스가 거의 없는 샐러드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날씬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 13kg는 찌더라고요. 막달 되니까. 그때는 입덧이 좀 사그라드니까 막 먹게 되더라고요. 입덧도 엄청 심했어요. 구토도 많이 하고 위에 속쓰림이 심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쓰려 막 속이 쓰려가지고 약도 그 많이 먹고 위장약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임신 출산에 관한 실손 의료비를 가입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 치료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됐었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전치태반, 뭐 자궁의 임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산모 같은 경우에는 태아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가입을 해줘야 되는 게 임신 출산 실손 의료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입원을 하셨을 때 자연분만을 했을 경우에는 입원 일수가 3일 후부터, 제왕절개는 10일 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네. 제왕절개는 8일, 자연분만, 통사. 헷갈리네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게 5세대부터는 임신 아. 출산도 된다고 했죠. 실손 의료비에서. 예. 이거랑 그랑 비슷하게 5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예요. 예. 5세대 실손 가입이 아직 많이 전폭적으로 가입이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5세대 실손이 아닌 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왕절개는 8일까지 보장을 해주고 자연분만은 4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자연분만으로 입원을 지금 3일 하신 분은 보상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보상이 안 돼요. 예, 4일 이상부터니까. 그리고 제왕절개는 10일인데 이틀 보상되는 부분, 이것 정도는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성자 담보가 왜 필요해요? 요즘에는 식습관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쵸? 식습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산모의 뭐 식습관이나 건강에 대한 이런 위험 요소가 태아의 건강까지도 해칠 수 있고 산모 본인의 건강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해상에 판매하고 있는 임신 출산에 관한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조기 진통으로 인해서 34주 이상 지금 2023년 8월 6일부터 23년 8월 14일까지 주사를 맞고 입원 치료를 했던 부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실비에서 안 됐지만 임신 출산질환 실손 의료비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또 난원공, 태아가 태어났는데 심장, 방, 그리고 중격 속에 구멍이 어떻게 됐다, 메꿔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일종 선천 이상 장애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 그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 출생으로 났던 보험, 그리고 입원했던 부분에 대한 비용 해서 보상받은 합계 218만 원 정도 보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천 이상 수술 사례들, 난원공으로 수술했을 경우도 있고요. 난원공으로 수술한 사례들이 굉장히 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이 됐을 때 체중이 2kg가 안 돼요. 1930g 정도가 됐을 때도 저체중아
또 이러한 일당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사례들도 말씀을 드렸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한 개만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임신을 그러니까 해봐야 알 텐데, 남자들도 얼마나 이게 출산 과정이 힘든지. 네. 그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받아주는 회사가 있고 안 받아주는 회사가 있고요. 서류도 첨부해야 되는데 서류 준비를 또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회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태아보험을 간편으로 인수해주는 플랜이 있거든요. 그 간편으로 인수해준다 할 것 같으면 서류나 이런 것들 보는 이 알리루무 사항이 좀 적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만약에 쌍둥이거나 엄마가 좀 원래 고혈압이 있거나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메리츠에 있는 간편 플랜으로 태아보험 가입을 하시는 게 편하겠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다태아의 인수 기준입니다. 일란성이 있고 이란성이 있죠. 일란성은 둘이 얼굴이 어때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성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의 외모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의 차이냐? 1육모냐, 2육모냐의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정체가 이 수정체 안에서 분리가 될 때 1육모로 분리가 되냐, 아니면 2육모막으로 분리가 되냐, 이 차이인데 이 사이에서 일란성과 이란성이 가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던 1육모막으로 만약에 쌍둥이가 임신이 됐다. 그럼 여기는 태아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뭐할 때만 2육모막일 때만, 2육모막의 2양막일 때만 쌍둥이 임신에 대해서 태아보험을 받아주는데, 이렇게 산모의 이제력이 이런 부분 중대질환이 없어야 되고 12주 이후에 가입을 해줘야 돼. 왜? 선천 기형 검사에서 1차적인 기형아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서류도 의사 소견서, 산모나 태아의 건강 상태가 전혀 이상이 문제가 없다라는 의사의 소견서, 그리고 양막, 육모막의 개수가 기재된 검사 결과지, 그리고 임신 중 정밀 초음파 검사 결과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서류가 들어와야 인수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또 인수질환이나 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회사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설계해보지 마시고 두 군데, 세 군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현대해상에는 산모에 관련된 임신, 출산, 실소 의료비가 있어요. 그렇지만 메리츠에는 산모에 관련된 임신, 출산 의료비가 없어요.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가 있는 회사는 삼성, 화재, 그리고 현대해상, 이 두 군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태아보험을 처리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신청을 해요? 유산 관련 보험금부터 청구를 하시고, 보험금 수령 후에 유산으로 인한 해지 청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이나 수수료에 대한 환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제 시간은 마쳤고요. 이 다음에 이진희 센터장님이 오셔서 이 태아보험을 어떤 회사에 어떤 담보로 어떤 구성으로 플랜을 짜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해상에는 임신, 출산, 실소 의료비가 있지만 다른 회사는 없다. 근데 그래서 한 군데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두 군데를 플랜을 짜서 동시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 우리 이진희 센터장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에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